앤드루 쿠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야 할 날을 막 경험하려던 참이었다. 때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따뜻하고 화창한 어느 오후였고, 그곳에서 그는 오랜 연인인 리베카 헤이즈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대서양을 숨막히는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멋진 해변의 결혼식장을 선택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을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제단 앞에서 32세의 성공한 건축가인 앤드루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서 있었다. 앤드루가 몰랐던 것은 아름다운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이날이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앤드루와 리베카는 3년 전 한자선 행사에서 만나 즉시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공유된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꿈을 바탕으로 빠르게 깊어졌다. 29세의 간호사인 리베카는 다정하고 지적이며 앤드루를 깊이 사랑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앤드루의 어머니 수전은 아들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며, 리베카의 아버지 톰은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앤드루의 과거에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은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리베카를 만나기 전 앤드루는 에밀리 워런이라는 여성과 불안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에밀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매우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동네 술집에서 만났고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격렬했다. 앤드루는 에밀리의 대담하고 매력적인 성격에 끌렸지만 그들의 시간은 곧 해로운 관계로 변해갔다. 에밀리의 소유욕과 질투심은 잦은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앤드루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앤드루에게 계속 집착했고 그들이 운명이라고 확신했다. 앤드루와 리베카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에밀리의 집착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앤드루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며 리베카와의 관계 이정표들을 추적했다. 그들의 결혼 발표를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든 결혼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에밀리는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앤드루에게 익명의 협박을 보내고 심지어 가짜 이름으로 결혼식장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하려고 시도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앤드루와 리베카는 그들의 특별한 날에 드리워진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행복에 겨워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앤드루는 설렘과 긴장된 기대감이 뒤섞인 채 잠에서 깼다. 그는 이른 시간 동안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제임스 파커와 함께 준비하며 보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고 옛 추억을 회상하며 분위기를 밝게 하고 앤드루의 결혼 전 초조함을 달래주었다. 근처 신부 대기실에서는 리베카가 들러리 대표인 클레어와 여러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지고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공기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결혼식장은 이야기 소리로 활기찼고 예식은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얀 의자들이 바다를 향해 줄지어 있었고 앤드루는 제단에 서서 초조하게 넥타이를 매만졌다. 리베카의 아버지 톰은 입구 근처에서 딸을 식장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악 사중주단이 부드럽고 낭만적인 멜로디를 연주하며 예식의 시작을 알렸다. 예식이 막 시작되려 할 때 멀리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에밀리 워런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타는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코트 안에 무언가를 쥔 채 단호한 걸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 걸어왔다. 처음에는 곧 있을 리베카의 입장에 집중했던 하객들은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워지자 고개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아직 신부 대기실에 있던 리베카는 펼쳐지는 혼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소를 지으며 부케를 들고 식장으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밖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에밀리는 맨 앞줄에 도착했고 그녀의 시선은 앤드루에게 강렬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이 방해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소란을 알아차린 앤드루는 고개를 들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에밀리를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넘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에게 오싹한 기운을 느끼게 했다. 앤드루가 반응하기도 전에 에밀리는 코트 안에서 총을 꺼냈다. 그녀가 총구를 앤드루에게 직접 겨누자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앤드루가 방어적으로 손을 들고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이 공기를 꿰뚫고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앤드루는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빠르게 적셨다. 하객들 사이에 패닉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신했고 다른 이들은 도우려 달려갔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란을 들은 리베카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앤드루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아래로 피가 고여있는 광경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부케를 떨어뜨린 그녀는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에밀리는 잠시 동안 총을 손에 든 채 마치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개입하기 전에 그녀는 총구를 자신에게 돌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는 앤드루 옆에 쓰러져 생명을 잃었다. 한때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결혼식장은 참혹함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소리내어 울었고 일부는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며 다른 이들은 충격에 마비되었다. 리베카는 앤드루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했다. 앤드루, 제발 정신 차려. 그녀는 피를 멈추려는 헛된 시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앤드루의 고통스러운 눈이 잠시 그녀의 눈과 마주친 후 그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리베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그의 생명 없는 몸에 매달렸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제 그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 할 결혼식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변해버렸다. 응급구조대가 신속하게 도착하여 현장을 확보하고 부상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에밀리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앤드루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충격과 슬픔에 압도된 리베카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꿈의 결혼식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앤드루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수술에 들어갔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앤드루는 몇 시간의 안정화 시도 끝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리베카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은 그녀를 산산조각냈다.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인생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 비극은 곧 재단에서 집착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총격당한 신랑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전국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한 젊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야 할 날에 그의 목숨을 앗아간 무분별한 폭력에 경악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감과 씨름했다. 앤드루의 슬픔에 잠긴 가족은 그의 결혼 축하 대신 장례식을 준비했다.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리베카는 앤드루의 마지막 순간의 기억에 시달렸다. 한때 기쁨의 상징이었던 결혼식장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 짧게 끝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오싹한 장소가 되었다. 에밀리의 동기는 집중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불안정한 행동의 이력, 특히 앤드루와의 이별 후의 행동을 설명했다. 그녀는 상담을 거부했으며 결혼식을 앞둔 몇 달 동안 점점 더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앤드루의 살인 사건의 충격은 지역 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국은 에밀리 워런의 행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하여 폭력 행위로 절정에 달한 집착, 조종, 정신적 쇠약의 충격적인 패턴을 밝혀냈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그녀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강렬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앤드루와의 관계는 열정적인 최고점과 불안정한 최저점으로 특징지어졌다. 앤드루의 친구들은 에밀리를 소유욕이 강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관계를 끝내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앤드루는 에밀리의 감정적 조종에 의해 반복적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걷잡을 수 없이 울면서 앤드루를 죄책감과 동정심에 갇히게 했다. 앤드루가 마침내 관계를 완전히 끝냈을 때 에밀리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앤드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그를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그의 직장과 사교 모임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앤드루는 그녀의 집착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녀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앤드루와 리베카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에밀리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 앤드루의 집을 차로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한 번은 그의 차 앞 유리에 메모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과 그들이 함께할 운명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갈망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집착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 에밀리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했고 몇 주 전에 결혼식장을 답사하여 그곳의 구조를 익혔다. 그녀의 망상 속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앤드루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그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다. 결혼식에 검은 코트를 입기로 한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은폐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어두운 의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리베카는 앤드루를 잃은 엄청난 슬픔과 트라우마와 씨름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놓친 경고 신호나 비극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있었는지 자문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리베카는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악몽에 갇혀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에 더해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광적인 관심이 있었다. 기자들은 진술과 인터뷰를 얻기 위해 그녀의 집 밖에 진을 쳤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결혼식 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재현했고 일부 기사들은 에밀리의 정신 상태와 그녀의 폭력적인 행동 뒤에 있는 동기에 대해 추측했다. 리베카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이
대중의 구경거리로 변모했음을 알게 되었다. 에밀리의 장례식은 소수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채 조용하고 사적으로 치러졌다. 딸의 행동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은 그녀의 부모는 에밀리가 초래한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했다. 언론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에밀리의 어머니는 앤드루의 가족과 리베카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에밀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깊은 후회와 불신을 반영하며 두 가족이 겪은 공유된 상실을 강조했다. 찰스턴 지역사회는 앤드루의 슬픔에 잠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지역교회에서 추모식이 열렸고 친구, 동료,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에 감동한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압도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리베카는 앤드루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에 참석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고 진심 어린 추도사가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를 기렸다. 리베카는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에 의지했다. 치료 시간은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끝없이 재생되는 끔찍한 영화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비극적인 결혼식 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낸 총성의 메아리에 시달렸다. 그러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리베카는 자신뿐만 아니라 앤드루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치유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총격 사건의 법적 파장은 복잡했다. 에밀리의 죽음으로 일부 측면은 갑작스럽게 종결되었지만 재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에밀리가 어떻게 총기를 입수하고 그토록 계획적인 공격을 아무도 모르게 계획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에밀리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와 교류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 심리적 쇠퇴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이 비극은 또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국회의원들은 더 엄격한 총기 규제 조치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기금 증액을 논의했다. 앤드루의 기억을 기리기로 결심한 리베카는 행동에 나섰다. 앤드루의 어머니 수전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앤드루의 희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스토킹과 집착적인 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률을 옹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베카에게 이 재단은 힘의 원천이 되었고 슬픔을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녀는 솔직하고 감정적인 공개 연설을 통해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채 앤드루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종종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앤드루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수전은 외아들을 잃은 슬픔과 싸우는 자신만의 투쟁에 직면했다. 그토록 무분별한 폭력으로 앤드루를 잃은 고통은 엄청났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종종 그의 무덤을 방문하여 꽃을 놓고 마치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리베카처럼 그녀도 목적에서 위안을 찾았다. 수전은 스토킹 방지 법안의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어 공개 포럼에서 연설하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했다. 리베카에게 어떤 상처는 특히 치유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앤드루와 함께하는 미래, 공유된 꿈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상상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기억과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잊히지 않는 흔적들만 남았다.
그녀의 옷장에 여전히 걸려있는 피로 물든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비극적인 날을 상징했다. 그것이 상징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버릴 수 없었다. 치료사의 격려를 받아 리베카는 자신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들러리 대표였던 클레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혼식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리베카는 조용한 오후에 해변 장소로 돌아왔다. 텅 빈 통로에 홀로 서서 그녀는 감정에 휩싸였다. 눈을 감고 그녀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즐거운 결혼식을 상상했다. 앤드루가 그녀 옆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그러나 상실의 현실이 그녀를 덮치자 리베카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그녀는 앤드루에게 조용한 추모의 의미로 제단에 흰 백합 꽃다발을 놓았고 변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그의 기억을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앤드루의 비극적인 죽음과 깊은 상실에 맞선 리베카의 회복력 이야기는 희망과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사랑, 집착,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극 후에도 재건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앤드루의 희망 재단을 통한 리베카의 노력은 그녀의 고통을 선한 국적으로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과 자원을 제공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리베카는 계속해서 슬픔을 헤쳐나갔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재단 활동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의 치유와 옹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앤드루의 유산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힘으로 계속 살아 숨쉬게 했다. 리베카의 여정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외침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더 엄격한 스토킹법과 개선된 정신건강 자원을 옹호했다. 그녀의 연설 참여는 더욱 잦아졌고 그녀는 꾸준하면서도 감정적인 결의로 청중에게 말했다. 스토킹은 단순히 원치 않는 메시지나 방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앤드루에게 그랬던 것처럼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집착입니다. 그녀의 말은 깊이 울려 퍼졌지만 매번의 연설은 그녀에게 그 비극적인 날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했다. 앤드루의 어머니 수전은 재단의 초석으로 남아 봉사활동과 로비 활동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와 리베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공유된 슬픔의 깊은 곳에서 서로를 지지했다. 수전에게 재단의 일은 아들의 기억에 대한 헌사이자 고통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었다. 앤드루가 사망한 지 2년 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앤드루 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 규제를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개선했으며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집착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했다. 리베카와 수전에게 이 법의 통과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변화를 위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실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서명식에서 리베카는 군중에게 연설하며 목이 메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앤드루가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공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리베카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힘겨웠다.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어려웠고 사교적인 상황은 종종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앤드루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괴롭혔기 때문에 관계는 특히 어려웠다. 그녀는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슬픔 때문에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그녀의 치료사는 치유는 느리고 비선형적인 과정임을 상기시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매년 앤드루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리베카는 기억에 휩싸였다. 한때 기쁨의 날짜였어야 할 날이 이제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5주기에는 그날을 다르게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대신 리베카는 결혼식이 계획되었던 바로 그 해변 장소에서 앤드루의 희망재단을 위한 자선 모금 행사를 주최했다. 행사에는 지지자, 생존자, 변화를 위한 옹호자들이 참석했다. 무대에 서서 리베카는 군중에게 연설하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오늘 우리는 앤드루를 그의 삶을 끝낸 비극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가져다준 사랑과 친절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꿉니다. 수전 또한 연설하며 아들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모금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상당한 기금을 모아 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행사는 리베카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앤드루를 잃은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다. 그녀는 재단 활동에 전념하며 전국을 여행하며 회의, 학교, 지역 사회센터에서 연설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스토킹은 긴급한 관심과 동정심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였다. 뉴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리베카는 스토킹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는 상담가인 데이비드 레이놀즈를 만났다. 리베카의 헌신에 영감을 받은 데이비드는 몇 년 동안 그녀의 활동을 지켜봐왔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공유된 사명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전문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데이비드의 이해심 많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리베카가 서서히 경계를 풀 수 있게 했다. 앤드루가 죽은 후 처음으로 리베카는 사랑의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웠지만 리베카는 데이비드에게 끌렸다. 그는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녀가 앤드루와 나누었던 것과는 달랐다. 더 조용하고 상호 존중과 공유된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함께 그들은 앤드루의 희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법률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앤드루가 사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 리베카는 홀로 해변 장소로 돌아왔다. 한때 앤드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걸어가려 했던 통로에 서서 그녀는 재단의 흰 장미 한 송이를 놓았다.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고 오직 조용한 성찰만이 있었다. 돌아서서 떠날 때 그녀는 예기치 않은 평화감을 느꼈다. 리베카는 앤드루의 죽음이 그녀를 영원히 바꾸었지만 또한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변화의 유산으로 바꾸었고 그의 기억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그것은 파도처럼 삶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여전히 희망과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